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친중 성향을 보이던 캐나다 현 총리 저스틴 트리도가 최근 중공의 강경한 조치로 세 가지 행보를 보이며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째, 방공 매파 인사를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 둘째, 방공 다국적 훈련에 참여, 셋째, 중공 이동통신인 차이나 모바일에 대한 조치 등입니다. 트리도는 본인이 아무리 친중이라 해도 캐나다 국민은 중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친중으로 간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난해 말부터 반중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리도는 새 국가안보보좌관에 조디 토마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방공 매파 인사로 중공이 캐나다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현재 빈센트 리거비의 후임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서태평양의 괌에서 열린 시 드래곤 다국적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캐나다 외에 한국, 인도, 호주, 일본 등 4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또 다른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이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모바일 유심칩 회사인 CM링크를 2022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리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게 차이나 모바일 사업을 90일 안에 분리하거나 청산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차이나 모바일은 캐나다 법원에 명령을 보류해달라는 항소를 했지만 결국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트리도 정부의 최근 조치는 캐나다에서 중국 기업이 모바일 유심칩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공이 캐나다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중공의 모바일 유심칩에는 백업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하는 기기의 모든 정보가 중공으로 송출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각국이 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CCTV 관련 회사들을 모두 철수시킨 것은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유심칩 사용 제품 중 로봇 청소기에 몰래 카메라 기능까지 설치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2007년부터 중국 국민의 연간 최고 매입 결제 한도를 5만 달러로 정하고 국경을 넘어 외화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중국 자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됐습니다. 어제 10일 호주인 신문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학의 매기후, 디컨 대학의 에드리언 리, 시드니 과학기술대학의 탈리스 퍼트넌스가 쓴 연구 논문에 2011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 국민은 878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거래했고 약 46억 달러, 한화 약 5조 5,200억 원을 중국 밖으로 반출해 베이징의 엄격한 자본 통제를 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빠져나간 자금 중 5억 7,700만 달러, 약 6,900억 원이 미국을 거쳤고 3억 2,100만 달러, 약 3,854억 원은 핀란드 플랫폼을 거쳤으며 룩셈부르크에서는 1억 7,900만 달러, 약 2,150억 원이 처리됐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거래소는 미국을 제외하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비트스탬퍼이며 또 다른 곳은 핀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로컬 비트코인스입니다. 이 논문은 자본 통제를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금 출처와 목적지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래 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된 동기와 일치하는 것은 중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자본이 비트코인을 통해 이탈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의 4분의 1이 넘는 거래량이 중국의 자본 규제를 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현재 베이징 당국은 암호화폐 취득과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자금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리스 퍼트넌스 시드니 과학기술대 교수도 중국 기업과 국민이 자본 통제를 피해 중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방식에는 쇼핑 영수증 위조, 유니온페이 카드를 이용한 해외 쇼핑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 중소기업들은 원가를 고려하거나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제 상품 수령 및
무역대금 지급은 지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출장이나 유학, 친지 방문 등 관광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자금을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에는 글로벌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활용 범위가 넓어지자 개인 간 거래 외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승인하고 사용하는 최초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베테랑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즈도 표준 화폐 외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는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금이 몰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문이 상승에 힘입어 2021년 11월에는 이전 최고치를 깨고 69,020달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유통업체 월마트는 매장에 암호화폐 환전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장에서는 향후 쇼핑 금액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등 활용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텔은 베이징 당국이 비트코인을 금융 무기로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리차드 닉슨 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텔은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에 위협이 되고 특히 달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은 비트코인으로 미국을 해치고 있고 미국에 대항하는 금융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며 중공은 달러만이 기본 기축 통화, 즉 금융거래 기본 화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글로벌 기축 통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유로화 부분을 달러화에 맞서는 무기로 사용했던 중공 당국이 무력화되자 이제는 비트코인의 역할을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텔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이 이 같은 문제에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그는 중국 인민은행이 출시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실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전체주의적,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억압적 조치일 뿐이다 라고 직언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